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하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될 때가 어쩌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는데요.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아무 대안이 없을 때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편안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중생유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재 이 검찰개혁에 지금 빛이 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선두주자인 추미애 씨가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씨에게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미애 TV에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내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명 정치인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뭡니까? 선두주자인 추미애 씨의 운을 짧게 알아보도록. 추 장관님의 운이요. 내년. 추 장관의 내년의 운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표님, 추 장관님의 운을 얘기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실 조금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치밀하지 않고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대의 운이 나쁠 때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운이 좋을 때는 돌아갈 수가 있지만은 현재 윤 춘장의 그 사주를 보면 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 때까지 가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운은 제가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사학 첫 수업에 이 추미애 장관의 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짜장의 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유선임 씨는 최악이 이번 달입니다. 12월달. 12월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달이 무자월인데요. 이번 달이 이제 무자월인데 12월달이 완전히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7일부터죠. 네. 이 무자월이 오면 본격적으로 이번에 아마 더 설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무자월이 최악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 자체가요. 내년 초가 되면 깝깝해집니다. 이분 자체가요. 이분의 운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이것도 저희 그냥 비공개 수업 때 말씀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의 운 전체 운은 좋지 않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깝깝할 운이거든요. 운 자체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운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뭐 세세히 1월, 2월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의 운이 좋지 않다. 현재 올해의 운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한 45% 정도의 운이라면 내년의 운은 한 46%나 7% 정도 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운이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씨의 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운이 좋아서 뭐 됐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번 달 운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번 달 운이 안 좋고요. 또 다음 달의 운이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달보다 더 내려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음 달의 운은 마지막 막판 내년 1월 운은 아주 최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간 고비가 되겠네요. 네, 고비입니다. 이번 자체가요. 이번 달에 어쨌든 설금설금 넘어가겠지만은 다음 1월 달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이 안 좋다는 거를 사실은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없애는데 운이 안 좋다는 건 그냥 그런 쪽으로 자꾸 길을 들어서는 게 아닐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내년 2월이면 좋아집니다. 2, 3월이면 그나마 한숨 쉬고 내려가겠지만은 내년 1월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달하고 1월이 안 좋기 때문에 아랫사람에 대한 말썽 이런 것들이 그냥 공론화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DKK님, 국가의 운명은 운에 맡겨야 합니까? 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자년에 경금이 뜨면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경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예, 맞아요.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경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글자인데, 그래서 이때까지 끌고 나오고, 또 이렇게 아무리 지지율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서 어쨌든 이 나라를 끌어다 준 거예요. 이 명략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같은 코로나인데도 물론 다 같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 또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성장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다 운인 거죠. 네.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의 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년의 운은 올해 운보다 약간 더 상승입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는 내년에는 국정 운영에 조금 뭡니까 2, 3월 달을 제외하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지지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지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없어진다, 뭐 백신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게 내년 성공적으로 여름이 지나야 되고요. 네. 내년 가을쯤 아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치료보다는 좀 이게 한 2년은 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운 자체가 올 가을부터 지난달에는 운이 그런 대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코로나가 몇 번 걸리고도 낫고 했는데요. 이번 달에 만약 코로나 걸리면 이번 낫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되게 충격적이네 그러면. 네. 왜냐면 여태까지 사실은 운이 잘 견뎌줬다는 얘기네요. 운이 잘 견뎌졌어요. 11월 네. 달까지 견뎌줬는데 이분이 11월 달은 8월, 9월, 10월, 11월 다 견뎌줬어요. 근데 12월 달에는 걸릴 수밖에 없고요. 걸릴 수밖에 없고 내년 1월도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분 내년 1월이 이런 말썽의 부분이 같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 그래서 이분이 아마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덮으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의 운 자체가 운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대표께서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2월이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그 내년 뭐 2, 3월 달이면 괜찮아집니다. 이분 자체가요. 2, 3월 좀 괜찮아지지만은 내년이 2, 3월 달 빼고는 계속 말썽이 드러납니다. 4월 달부터 말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분 자체가 틀리는 거죠. 실제로 이게 되면요. 4, 5, 6, 7, 8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8, 9월 달에는 조금 바싹 올라갑니다. 9월 달 좀 말썽 부리다가 10월 달 좀 되다가 11월 되다가 12월 달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이 대표께서는 순수하게 올라가지 못할 이런 운입니다. 내년의 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운을 이래 보면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분 자체가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가 아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이 아니고 차차기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내후년의 운도 사실은 운기가 그렇게 100% 나쁘진 않지만은 이재명 지사와 운기를 이렇게 견주어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65%라면 이분은 53%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5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운은 지금 상승세예요. 어쨌든 뭐 어떤 일을 해도 근데 같은 운이라도 일단 사주 구조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전체 그 운을 이야기한 겁니다. 60% 넘어요, 사실은요. 이재명 지사의 2022년의 운이 대박입니다. 다만 내년에 이재명 지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극 방어하시고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에는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께서 매주 운이 좋습니다. 할 말 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은요. 다음 달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2, 3월 달에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우리가 운에 따라서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운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운이 좋다는 거는 실수가 조금 적을 수 있고 운이 나쁠 때는 내가 뭘 해도 나쁜 걸 선택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고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뭘 하자고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딱 잡았다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렇게 그럴듯한 것들이 막 주변에 늘려옵니다. 이렇게 늘려옵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면 운이 나빠지기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쫙 몰려옵니다. 그걸 잡았다가 아주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운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는 것인데 이런 걸 못 읽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동업자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운은 어떠한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데요. 공격적으로 나아갈 때와 또 수비적으로 뒤로 빠질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낙연 씨의 12월 달 말썽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렇죠. 네네. 아시죠? 예. 그 지금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걸 띄울 거라고요. 계속 띄울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나갈 때 피해라, 하지 마라. 일단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낙연 지금 현재 대표께서는 내년이 굉장히 위기예요. 그냥 위기라고 볼 수 있고 내후년에는 그냥 조금 일어서겠지만 이것이 큰 발전이 있는 거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이게 대선 주자급이 되려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정도 돼야 됩니다. 운 자체가.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운기가 좋습니다. 아니면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이 나와서 같이 한번 다투든지 해도 사실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씨가 운이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추미애 장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미애다. 네. 네, 우리가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는 이낙연 씨는 꽝이다. 정말 이리 가도 말썽이 되고 저리 가도 말썽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 약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리더십보다 말썽이 자꾸 드러나죠. 말썽. 네. 지금 같은 말썽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년에는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예전에 했던 이런 것들도 슬슬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내년에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특히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기축월이 문제가 됩니다. 네, 깨시민뿐만 아니라 보통 분들도 갸우뚱하죠. 왜 그 사람이 죽었느냐, 왜 그렇게 숨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안고 가려고 하니까 숨진 거지. 그냥 멀쩡한데 뭐 내 거 털어내면 그만이고 내가 행령했으면 내 걸 내놓으면 그만이고 옵티머스에서 뭐 어떻게 못했다 뭐 다른 데서 됐다 이래 싶으면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냥 들어가면 그만인데 왜 이 사람이 그러느냐. 유력한 대선자를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흠집 안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면에 뭐가 있냐가 굉장히 궁금할 것일 겁니다. 실제로요. 그렇다고 뭐 지금 대표님을 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에요. 이것들은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서 하시겠다면 해보십시오만은 국민들이 잘 찍어주지 않고 이분이 나간다면 아마 여당 쪽에 그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좀 불리한 것이 사실은 이게 뭡니까? 전당대회에서 나가서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추장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장관께서는 대응을 할 때는 법의 잣대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관격의 특성은 박력과 기백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통솔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압도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관격인데요. 추미애 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임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오늘 보면 내년 말까지 임기를 채우기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같은 운은 계속적인 문제 제기, 말썽 부분, 또 사회적 지탄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추미애 씨의 운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1, 2월달 말썽을 제외한 나머지 운들은 쭉 잘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운의 대결로 봐서는 윤석열 씨가 48%, 추미애 씨가 75%입니다. 그럼 결국 운이 좋다는 추미애 씨가 정권을 잡고 휘두르게 된다는 뜻도 가능합니다. 내년 운이 별로 좋지 않게 전망을 하셨는데 검찰총장 직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보시나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윤석열 씨가 내년이 되면 계속 드러나는 문제로 인한 갈등, 또 사회적인 지탄, 또 행동으로 인한 말썽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년 운 자체가 윤석열 씨한테는 매우 불리한 운입니다. 그에 반해서 추미애 씨는 힘을 얻었다 할까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깊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랫사람들의 이런 조언에 의하여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위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추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 바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추장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달에 모든 걸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제 말 꼭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걸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추장관이 바로 섭니다. 어쨌든 이번 달이 최상입니다. 이번 달이 최상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낙연 당대표의 운이 이렇다는 것은 실제로 민주당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우두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자꾸 자충우돌하면요. 이게 학생들도 그냥 지 마음대로거든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이건요. 어느 조직의 어떤 예를 들어 CEO가 이렇게 뭡니까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 그 회사는 정말 휘청휘청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한 방 먹은 것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요. 민주당이 지금 골치 아픕니다. 실제. 분명히 야당에서 이런 걸 꼬투리 잡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수록 정신 차리시고요.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윤 짜장에 대해서 국회 의결 할 일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탄핵 절차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낙연 씨의 운은 내년이 완전 꽝이더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를 보면 배우자와 부부가 이상하게 운이 같이 엮여서 이렇게 갑니다. 서로 이혼하고자 할 때 여자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주를 딱 보면 남편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 있고요. 또 남성한테도 여자와 문제가 뭡니까?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인과의 문제점이 발생돼 있어요. 사주를 보면 딱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뭘 보느냐면 지금 이제 김건희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건희를 보면 네. 김건희 사주를 보면 내년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다음 대운 자체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은 대운을 뒤로 하고 안 좋은 대운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안 좋은 대운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년의 운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내년의 운 자체가 자칫하면 지지에서 관이 날아가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말썽적인 문제로 관이 날아간다 이 뜻입니다. 직위가 날아간다. 즉 남편 자리가 날아간다. 이런 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언제 좀 위험하느냐. 내년 1월 아니면 12월 달이 위험합니다. 12월 달이 딱 되게 12월 달이 되게 되면 좀 위험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가 지금 현재 이번 달입니다. 네. 다음 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 달 초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축월에. 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남편 자리가 날아간다 할까요? 어쨌든 남편 자리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직위가
남편의 직위가 날아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윤석열의 사주를 봐도 이번 달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는 이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주 하극상의 아주 끝판왕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끝을 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추장관께서는요. 자, 당대표가 운이 꽝이면은 그 민주당의 그 보궐선거나 이런 게 위험한가요? 안 좋습니다. 네. 네. 나라의 구구는 주로 대통령께서 가져가시고요. 또 집안의 운은 가장이 갖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이 운이 좋아야 집안이 다 돌아갑니다. 그 부인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 가장의 운이 나쁘면 집안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의 운을 잘 보라.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 운을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을 이끄는 운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어떤 CEO도 마찬가지 회사의 CEO의 운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 돌아가잖아요. 태평양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태평양도 마찬가지지만 CEO의 능력 하에서 이렇게 회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시죠? 네. 그 CEO가 모자라면 회사는 자꾸만 내리막길 타는 거예요. 또 이 당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의 운이 전부 사실 조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더 훌륭한 대표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은 말이 있으면 큰 말이 하고 큰 말이 있으면 없으면 또 작은 말이 하는데 뭐 자기밖에 못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합니다. 대표 정도는요. 내려놓지는 않을 겁니다. 직위에 대한 욕구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대선 주자급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운이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데 내년의 운이 막 거슬려요. 제가 내년의 운이 조금 거슬리는데 내년 1월달 안 좋은 게 1월달입니다. 1월달 4월달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고 있습니까? 1월달 4월달이에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뭐 5월달 6월달 넘어갈 수는 있어요. 7월달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때만 말 딱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넘어가시면 2022년이 되면 운을 바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사께서는 만약에 11월 달부터 바로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11월 달부터. 11월, 12월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의 운은 그렇게 하나하나 못 찍어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좀 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덜 좋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2, 3월 빼놓고는 다 나쁩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은 예측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경궁 김씨 논란이 있었던 그 운에 들어온 글자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글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런 이슈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글자가 안 좋은 글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또 내년에 어떤 또 이슈가 나서 또 뭡니까 매체에서 이 총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그러니까 이걸 미리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럴 때는 반응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물론 그때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끌어오든 어떻게든 본인이 자신감 있게 하든 좀 넘겨왔지만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눈을 보면 굉장히 야망이 큰 눈입니다. 실제로요. 그 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빛깔 이런 걸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 눈 자체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대표님과의 그 눈을 비교해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눈은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눈입니다. 눈은 작을수록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고 눈은 작을수록 아주 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활을 쏠 때도 눈을 한쪽 눈 감고 쏘잖아요. 그만큼 아주 멀리 보고 쏠 수 있는데 눈이 큰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거는 잘 봐요. 근데 그 뒤에 걸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눈 작은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장래를 멀리 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지사를 막 띄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짜장의 2022년의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대표께서는 민주당 대표께서는 상관격이에요. 상관입니다. 네. 상관. 특히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물에 대한 핵심 파악 능력이나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분의 눈에도 드러나지만은 명략상으로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네 가지 없어야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다 봐주면 어떻게 좋은 사람일수록 선생님 더 골치 아파요.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골치 아픕니다. 맞습니다. 조금 싸가지가 네네. 없어야 진짜 그러니까 잘라내고 드러내고 정리를 하죠. 지금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진짜. 예. 아니 뭐 여기저기 좋은 소리 듣는 게 그 이미지 관리지 뭐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나쁜 소리도 들을 줄 알고 그런 예. 얘기도 듣고 좀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진짜. 네. 지금은요. 아이, 법대로 하면서 싸가지가 없어야 돼, 진짜. 아니 좋은 분들이 뭡니까? 허허 하면서 그냥 공수처도 12월 내년까지 끌 것이고 그렇죠? 아니 너 좋고 내 좋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물론 뭐 자질구레한 거는 뭐 다 이렇게 법안 처리를 했겠지만은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큰 것은 공수처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인데 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잘. 요즘에 몇 마디 쓰잖아요. 개혁해야 된다 해놓고 한마디 해놓고 쑥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또 일주일간. 계속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돼. 매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일주일 이주일도 말 안 해요. 또 가끔 나와서 이야기하지. 지금은 또 SK 어떤 저기 방문하셨던데 자가격리 끝난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네요. 그래서 상관격은요 한 자리 못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벌리기를 좋아하시긴 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찾아가신 거는 많은데. 그래서 2022년은 어떤가요? 이분은? 짜장의 운을 보겠습니다. 내년의 운은 좋지 않습니다. 내년의 운은 나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이런 운입니다. 그리고 말썽도 같이 드러납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자기의 활동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상태. 그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좁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운이 이렇게 되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의 운은 올해 운보다는 약간 낫지만은 그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2022년의 운은 어떠냐? 네. 자,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정치적인 행태를 처음부터 보인 건 아니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영웅 심리 비슷한 그 말을 굉장히 좋은 말을 던져서 그걸 현혹시킨다고 그러죠. 국민들. 예. 그래서 본인이 마치 이렇게 권력자가 된 듯한 이런 모양새. 네. 그리고 최고 권력을 향해 자기가 법과 원칙대로 일하는 모습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에 취해 있는데요. 2022년에 어떻게 나가나요, 이분이? 이번 가능성 많습니다.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떨어지든 검증해서 걸림돌이 되든 2022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장이 될 그때 운보다 청장이 되는 그때 운보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020 밀어서 그렇지 합작해서 2022년의 운이 더 좋습니다. 청장이 되는 운보다 2022년의 운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족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겐 떨어질 겁니다. 이 사람 나올 확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비리비리하다 내후년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나온다고 아마 선언은 할 거예요. 근데 막바로 대통령 후보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뭐 허경영 씨도 아니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이분 자체가 직위에 대한 욕구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영웅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 좀 아이들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골목대장? 네. 예, 그 정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덜 좋기 때문에 이분도 그냥 아마 비리비리하다 그냥 끝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말로는 법과 원칙이지만 법과 원칙이 하나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놓고 거기다 법을 갖다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법과 원칙, 국민이 어쩌고 본인이 뭔데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 10일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11일이면 더 좋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무리를 꼭 지으셔야 돼요. 이런 무자월이 되네. 무자월이 되면 꼼짝도 못하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냥 꼼짝도 못해. 짜장 꼼짝도 못해. 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끝까지 달려들 것 같아요. 떼내려고 하면은 더 달려드는 사람이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떼내려고 하면. 이분은 22일이나 23일 날
네. 위험합니다. 만약 안 나갔다면 이때도 개판을 칠 거예요. 23일 날. 네. 사실은 깽판 치는 날이 22, 23 대표님이 24일. 얘기하시는 거. 예, 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 깽판 칩니다. 예. 네, 개판 칩니다. 다음 달 17일 날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죠. 조사한다고, 수사한다고, 근데 영장 때리죠. 내보내야 됩니다. 바로 해임 청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께서 해임 청구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말이 많던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바이올렛 유든 선생님, 네. 건의가 국모상 만나야 하는데 전혀 아니죠. 국모의 상은 얼굴이 두툼하고 동글동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가서 간섭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야기하고 하지. 그래도 뭐 김장도 잘 담그고 또 설거지도 잘하고 국모는 그런 분이 돼야 돼요. 큰 집의 며느리처럼 그렇게 생겨야 됩니다. 맏며느리감. 맏며느리감이 국모가 돼야지. 그러니까 황 선수님, 권력을 주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이러시는데요. 대통령께서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런 걸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진보층들이 많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피송 선생님 맞습니다. 어서게 힘으로 수사권을 뺏어야 됩니다. 수사권을 경찰에다 넘기고 기소권만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검찰은요.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이때. 엘라TV님 맞습니다. 수사 방식도 그렇고요. 지금 해온 행태들이 완전히 그 코스프레 작전? 맞아요. 엘라TV님 정확하게 보셨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80석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아요. 네. 그 180석이 움직여주질 않으면요. 뭐 문재인 이대로 대통령이? 거죠. 그건 이대로 대통령께서 해임 청구하네. 해임해야죠. 네. 근데 개혁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 민주당에서도 그냥 희미하게 그냥 넘어가고 대통령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올해 초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과 상관없는 이 대표를 갖다 임명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조금 허사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서동희님 말씀대로 이수진 의원이 탄핵 얘기 한번 했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어쨌든 추 장관이 강력한 지금 검찰 개혁의 선두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추미애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을 저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항상 계획된 대로 준비된 대로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실수 없이 많은 고뇌와 생각 끝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추 장관 같이 이렇게 강력한 분, 리더십이 있는 분, 깡이 있는 분이니까 네. 이렇게 견뎠죠. 조국 전 장관 같으면 많이 당했잖아요. 당하고 그냥 슬그머니 나갔잖아요. 참 마음 아픕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우리 추 장관께서 심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했겠죠. 자녀 문제 들고 나가고 그냥 뒤집어 씌우려 했는데 이게 됩니까?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죠. 홍시 선생님 맞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추 장관이다. 내가 추 장관이다. 내가 추 장관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멧돼지 구이 한번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짜장과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일요일 낮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철이 이철, 양정철, 전해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